자, 신라의 시대 구분 한번 볼게요. 김부식 들어봤나요? 신라의 시대를 구별을 한 사람이 두 명이 대표적인데 삼국유사라는 책을 쓴 일원 스님이 있어요. 거기서도 신라를 시대로 구별해놨지만 보통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기준으로 시기를 구별을 합니다. 세 시기로 나눴어요. 상대, 중대, 하대. 그 중에서 우리는 중대랑 하대를 오늘 배울 건데 이 부분이 중요한데, 김부식은 신라시대의 기준을 뭘로 삼았냐면 혈통, 혈이 뭘까? 핏줄에 따라서 시기로 구별해놨어. 요거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신라의 신분제도 기억나나요? 뭐라 그러죠? 골품제. 오케이. 그래서 제일 위에 신분이 성골이었어요. 그 다음은 진골이었어요. 그 다음은 그렇죠. 6, 5, 사독품 이렇게 있었죠. 얘네들은 왕족이 아니니까 왕이 될 수 없고, 얘네들이 왕이 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성골만 왕을 했었어. 성스러운 뼈다귀라 해가지고. 이게 박격거세부터 진덕 여왕 때까지가 성골이 왕을 했어요. 그러다가 최초로 무열왕이 진골이 왕이 돼. 그래서 진골 출신으로 최초로 왕이 된 애가 누구냐면 무열왕. 무열왕 이름이 뭔지 알아요? 김춘추. 기억나요? 고구려 가서 도움 청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탈출해서 당나라 가서 나당연합군, 나당연합 결성시킨 애가 나중에 왕이 돼. 걔가 무열왕이야. 걔도 넘버원이야. 최초로 진골인데 왕이 되었어. 그래서 무열왕의 후손들이 쭉 이어지는 요 시기를 중대라고 한 거예요. 중대. 그러다가 혈통이 바뀌어. 진골은 진골인데 이제 무열왕 후손이 아니라 뇌물마립간 후손이 있죠. 편의상 왕을 쓴 거지. 뇌물마립간. 그 뇌물왕의 후손들이 왕을 합니다. 이때를 하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는 열이면 열,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중대냐 하대냐 이거 구별하는 게 시험에 나와요. 무열왕 때 거의 삼국통일이 이루어지죠. 무열왕 때 백제 무너뜨렸거든. 문무왕 때 고구려 무너뜨리고 삼국통일 완성했었고, 그래서 혈통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중대는 언제로 보면 되냐면 삼국통일 직후라고 보면 돼요. 하대는 신라 말이니까 뭐 신라 말이죠. 상식적으로 나라가 망할 때잖아. 왕권이 셀까 약할까? 왕권이 졸라 약하던 개판인 시대가 신라 하대고, 통일 직후야. 왕 힘이 셀까 약할까? 졸라 강하겠지. 삼국통일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요. 김부식의 삼국사가 기준으로는 혈통을 기준했지만 쉽게 표현해서 신라 중대는 통일 직후 왕권 졸라 셌을 때, 신라 하대는 신라 말기 개판일 때. 요걸 알고 앞에 거 보면은 쉽습니다. 일단 큰 흐름은 이해되죠? 중대 왕권 짱, 하대 왕권 개판. 자, 신라 중대 왕들 한번 볼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신문학만 기억하면 돼요. 신문학만 시험에 나와. 하지만 자세한 설명 지금 하는 부분이니까 간략히 소개해 줄게요. 무열왕 아까 배웠죠? 김춘추.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고 백제 무너뜨렸다 그랬죠. 문무왕. 고구려 무너뜨리고 욕심 부리는 당나라 쫓아내고 삼국통일을 이뤘다 그랬죠. 동해안에 자기 화장해달라고 그랬죠. 이쁘게 화장해가지고 바다에 뿌려달라고 그랬잖아. 요 화장이 아니죠. 그래서 뭐가 되겠다? 용이 돼서 원숭이들로부터 지켜주겠다. 삼국통일이 됐어. 그 다음에 문무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신문왕이야.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힘이 제일 셌을 때야. 시험에 무조건 나온 왕이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입니다. 여기도 제목이 왕권이 졸라 셌을 때다. 이 모든 게 다 왕권 강화야. 신문왕 뭐라고? 왕권 강화. 왕권 강화. 왕권 강화. 뉴스페이퍼 킹! 졸라 잘 나옵니다. 먼저 귀족 새끼들 때려잡아. 깝치니까. 대표적으로 때려잡은 새끼가 김흠돌. 근데 김흠돌이 누구냐면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야. 김흠돌 딸과 결혼한 게 신문왕인데 자기 장인어른 죽여버려. 왜냐면 장인어른이 도발해. 지가 왕이 되고 싶어서 사위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란 일으킵니다. 죽여야지 어떻게. 그래서 장인어른이었던 김흠돌을 죽여버려. 그리고 국학이라는 학교 만들어서 유학을 보급시킵니다. 유학 가르치는 이유 얘기해줬죠? 충성, 왕한테 충성하라는 거죠. 그리고 제도를 정비합니다. 그 집사부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경호실 알죠? 박정희 때 경호실장 차지철 졸라 힘이 셌잖아.
그래서 집사부라는 거 만들어. 경호실이야, 경호실. 비서실이라고 하는데 비서실, 왕의 비서. 왕권이 세니까 집사부 힘이 셀까 약할까? 졸라 세겠지. 왕이 세면 비서실장 셀 거 아니야. 그리고 지방제도 완성하고 군사제도 완성하고 토지도 선생님 색깔을 달리한 이유는 중요하다는 거죠. 관료존을 지급하고 노급을 없애버립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하지만 시험에 졸라 잘 나온다는 거. 관리가 돼. 통신라 시대 때 관리가 되면 땅을 줬어. 옛날에 노급을 줬어요. 노급은 뭐냐면 이 땅에 땅과 사람을 줬어. 무슨 말이냐면 민영이가 관리가 됐어. 공무원이 됐어. 그러면 노급을 주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나는 세금 있죠. 세금도 너가 가져가고 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너가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야. 야, 너 가서 여기 책상 좀 치워. 야, 여기 쌀 100가만 생산했지? 그중에 10분의 1 나한테 내. 내 땅이야. 이게 노급이야. 근데 관료전은 똑같은데 땅만 줍니다. 엄밀히 말하면 땅을 준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나는 뭘 걷는다? 세금만 걷어가는 거야. 뭐가 사라졌어? 사람 마음대로 못 부리는 거야, 이제. 어떤 게 또 귀족들한테 유리할까? 노급이 유리하잖아. 사람들 마음대로 부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유리한 사람 부를 수 있는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만 줘버렸어. 세금만 가져가라 이거지. 그래서 왕권과 해당되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그리고 우리 골품제 아까 나왔지만 성골, 진골 그 아래 뭐였어? 육두품 있었죠. 얘네가 중요한데 육두품은 능력 있다 그랬죠. 하지만 성골, 진골 같은 귀족의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이 많어. 그래서 왕은 얘네들 견제해야 되잖아. 성골이나 진골 견제해야 되죠. 그럼 누굴 이용할까? 육두품 이용하는 거야. 이 새끼들 가만히 봤더니 졸라 똘똘하거든. 잘만 구슬리면은 자기 편 만들 수 있거든. 더군다나 이 불만이 귀족들에 대한 불만이잖아. 근데 귀족들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눌러야 될 존재잖아. 그래서 이런 성골이나 진골 같은 귀족을 누르기 위해서 불만이 많은 육두품을 데려다 쓴 거지. 그래서 육두품은 자기네를 인정해 주잖아. 누가? 네오스 페이퍼킹이. 그래서 육두품이 신문왕 좋아합니다. 신문왕도 얘네들 데려다가 똘똘하게 쓰고 귀족도 누르니까. 그래서 육두품이 신라 중대 때는 사랑받았다는 거지.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거지.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거든. 그 중에서 졸라 강했던 게 육두품. 저기 막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막 쓰다듬어 준단 말이야. 한겨레 신문으로도 쓰다듬어 주세요. 뭐 이런단 말이야. 육두품을 등용해. 그 집사부 아까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비서실. 비서실의 짱을 시중이라 부르거든. 비서실장이라 보면 되죠. 왕권이 세면 당연히 얘도 힘이 세지겠죠. 그래서 신라 중대 특징, 관료전 줬고 노급을 폐지했고 육두품을 데려다 썼고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졸라 세다라는 거. 이해돼요? 다 왕권 강화야.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만파식적. 적이 필의적자야. 전설 속의 필이에요. 신문왕이 꿈을 꿉니다. 신문왕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섬이 다가와. 섬에 대나무가 꽂혀있네. 갑자기 용이 나타나네. 용이 대나무 뽁 뽑아가지고 얘한테 피리로 만들어줬네. 신문왕이 피리 뚜르르 비니까 다 해결돼. 용 하니까 누가 떠올라? 아까 무무왕. 그러니까 아버지가 용이 돼가지고 나타난 거야. 그래서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서 아들한테 준 거야. 피리 보러 봤더니 다 해결돼. 갑자기 급동이 왔어. 씨발. 피리 삐르르 비니까 똥이 다 사라졌어. 내일 시험이야. 역사 시험인데 공부 하나도 안 했어. 피리를 삐리삐리삐리 부니까 A4 역사가 딱 뜨고 1시간만 봤더니 100점 맞았어. 내 여자친구 없어 너무 외로워. 피리 삐르르 피니까 막 김태희라든지 아름다운 처자가 옆에 막 서로 사귀어달라 난리야. 그래서 맞는 필이야. 외적 원숭이들이 쳐들어오네. 삐리삐리삐리 부르니까 다 도망가. 이거는 현실 속에 존재하진 않지만 왕권이 센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만파식적이라 해요. 이해되죠? 그래서 신문왕과 관련돼 있어. 그래서 신문왕 요거 졸라 기억해야 되고 다 왕권 강화랑 관련돼 있다는 거. 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기울어집니다. 신문왕 때가 정점이었고 점점 왕권이 약해져. 경동왕 때 노급이 다시 부활해. 요거 귀족이 세졌다는 거잖아. 그러다가 피크가 해공왕 때 망해가. 해공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96각간의 난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신라 골품제도에 보면은 아까 관리 등급들 나왔었죠. 뭐 골품제에 의하면 뭐
육두품 뭐 몇 가지밖에 승진 못하고 막 있었잖아. 제일 위에 1등급 관리가 뭐냐면 각간이라 불렀어. 그러니까 96명의 신라의 고위 관리들이 반란 일으킨 거야. 96명이나. 이해돼요? 신라의 1등급 관리들이 96명의 각간이 반란 일으킨 사건이야. 그래서 왕이었던 해공왕마저도 죽어, 칼에. 근데 심지어는 이때 죽이고 왕이 되고 얘도 죽임당하고 왕이 되고 얘도 죽임당하고 왕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150년간 왕이 20명이나 구출사가 돼. 왕 평균 재임 연도가 7년 정도밖에 안 돼. 그럴 정도로 왕을 죽이던 개판의 시대. 왕권이 세다 약하다? 약하는 시대로 들어가는 게 중대의 마지막 왕, 해공왕 때. 요 뒤로는 개판인 하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근데 편의상 중대는 왕권 강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해공왕 때는 왕권이 약하죠. 이해되죠? 단순화시켜서 왕권 강하, 왕권 약하. 그래서 여기서는 신문학 꼭 기억해줘야 되고 굳이 메모리가 남는다. 해공왕 때 96 각간에 난 개판 씨발 요런 시대라는 거. 이해되죠? 중대로 넘어갈게요. 자, 신라 하대 개판이라고 그랬죠? 아까 중대는 니어스 페이퍼 킹 만파식적 이런 거 보다시피 왕권 졸라 셌는데 개판이 시대로 갑니다. 아까 이미 예고편 보여줬죠? 해공왕. 근데 이때는 이런 일이 벌어져. 일단은 핏줄이 바뀌었죠. 그래서 삼국사기에서는 이제 이때부터 하대로 본 거죠. 하대 시작. 이런 일이 벌어져. 선덕왕이 죽었어. 그럼 다음 왕을 김경신 아니면은 김주원이 하기로 돼 있었는데 원래 김주원이 왕이 하기로 돼 있었어. 근데 갑자기 자연재해가 있어가지고 김주원이 왕의 즉위식이 늦어버려. 그래서 김경신이 왕이 돼버렸는데 이 새끼가 원성왕이네. 그럼 누가 열받겠어? 김주원이 열받겠지. 그래서 나중에 김주원의 아들이 김원창인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내 아버지가 원래 왕이 되었는데 개쉽게 해가지고 이게 김원창의 난이야. 또 문성왕 때는 장보고라는 사람이 또 난이 일으켰네. 장보고 우리 어머니도 제일 좋아하잖아. 엄마 어디가? 장보고 올게. 오일장이 최고야. 장보고에는 사람 이름이죠. 장보고는 뒤에 나오지만 뭘로 유명해요? 해상왕. 해상왕. 여기 이제 서남 쪽에 완도란 섬이 있죠. 여기가 되게 중요한 지역에서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다 보니까 해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키기 위해서 완도에다가 청해진이라는 해군기지를 만들죠. 그래서 청해진을 완도에다 설치하고 여기 해적들을 소탕하면서 권력을 틀어쥐었던 영웅이 있죠. 얘가 장보고야. 근데 장보고가 인기가 많아지고 힘이 세지니까 얘 딸이 있거든. 장보고도 이 딸을 왕한테 시집을 보내서 왕족이 되고 싶은 욕심을 품습니다. 하지만 이게 틀어지면서 빡돈 장보고가 나는 어머니들의 아이돌인데 내 딸이 왕족이 안 된다고 시발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장보고의 날. 그리고 아까 중대는 누굴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니어스 페이퍼 킹! 근데 하대는 누굴 기억하라? 진성여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때가 개판 피크거든. 원종, 애노란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냐면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데 왕의 힘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귀족들이 또 정부가 막 삥 뜯어가 세금을 2중 3중으로. 그러니까 못 살겠으니까 원종, 애노란 사람이 중심이 돼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적고족의 난. 적, 너가 알고 있는 적 무슨 적이 있니? 빨간색 적. 적고족이 뭐냐면 바지. 농민들이 반란이거든. 근데 얘네들 유니폼까지 맞춰 입었네. 빨간색 바지로. 빨간색 바지 입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적고족의 난이라고도 하고 어떤 책에는 붉은 바지 도적이라고도 해. 그 초적. 도적은 도적인데 이게 풀초자거든. 이때 농민들이 다 살기 어려우니까 풀이 오래 이렇게 있잖아. 근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 다 기울어지죠. 그래서 기울어지다시피 반란을 일으켰다 해가 저 초적이라고 불러요. 풀처럼 다 쓰러졌다. 보니까 어때? 난 반란의 시대인 거죠. 유일하게 중대의 반란 하나 있었어. 무슨 반란이었지? 뉴스페이퍼 킹! 장인어른이었던 김흠돌. 이름도 졸라 멋있어. 김흠돌. 김흠돌의 날만 유일하게 중대고 나머지 반란은 다 하대야. 딱 봐도 그렇죠? 나라가 어때? 개판이야, 개판. 반란의 시대인 거야.
근데 이 중에 육두품이었던 애가 최치원이라는 애가 있거든. 얘가 또 똘똘하네. 또 애국심이 강해. 너무 똑똑하니까 얘는, 근데 육두품이잖아. 육두품은 아까 신라 중대에는 신문학에 데려다 썼잖아. 귀족 누르는데 똘똘한 육두품 데려다 썼잖아. 근데 이때는 왕권이 약하니까 육두품 아무도 관심 안 가져줘. 귀족들끼리 서로 죽이는 시대거든. 그러니까 귀족은 세고 왕이 약하니까 육두품 챙겨줘, 안 챙겨줘? 안 챙겨주지. 그러니까 육두품 능력이 있는데 아무도 안 써주는 거야. 18. 난 능력이 센데, 좋은데.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최치원이 당나라로 가버립니다. 이때 당나라에서는 외국인들한테 허가해준 과거 시험이 있어. 공무원 시험. 에듀윌 말고. 공무원 시험은 에듀윌. 요새 망해가던데 그게 아니고 빈공과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외국인들한테 오픈시킨 과거 시험. 관리가 되는 시험. 여기에 최치원이 내가 수석이었는지 기억이 애매한데 좋은 성적으로 합격한 거야. 그래서 당나라에서 관리로 살고 있었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 근데 귀국의 소식을 네이버에 검색해봤더니 막 맨날 반란이 일으킨단 말이야. 빨간색 유니폼 맞춰 입고 막 반란이 일으키고. 그러니까 막 개판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당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너무 불쌍한 거야. 자기 고향이잖아. 근데 이 순진한 이 애국심이 강한 최치원이 어떻게 하냐면 들어오네. 똘똘하니까 개혁안을 써. 이게 시무십조라는 거야. 그리고 진성이 형한테 갖다 바쳐. 여왕이시여, 날 똘똘하고 너 지금 개판인데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 해가지고 글을 시무십조 딱 써서 갖다 바쳤거든. 그 진성이 형이 딱 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찍찍 꺼지세요 해가지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어. 그러니까 삐친 최치원이가 열받아가지고 경주 벗어나서 어디로 갔대? 원래 수도가 여기잖아요. 경주잖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일로 옵니다. 보령으로 옵니다. 지금 여기 보령. 최치원이 여기 왔어. 저 남포 방조지 옆에 얘가 그때 남포가 다 섬이었었거든. 그 섬에 하나 들어가가지고 바위에다가 시 써놓은 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섬 유튜브에 있어. 섬 거기 줌바 추는 장면. 그리고 우리 보령에 저기 성주사란 절이 있어요. 성주사지에 큰 비석이 있거든. 보령의 유일한 국보 성주사 비석인데 그 글을 얘가 썼어. 그래서 우리 최치원은 우리 보령과도 관련이 있죠. 꼭 기억해 주세요. 수많은 반란 중에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 그러다가 경순한테 왕관한테 투항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죠. 경순왕도 우리 보령에 왔습니다. 보령에 흔적지가 많은데 시간상 생략. 자, 지금 중대 하대 비교하는 거 왕별로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마디로 중대는 왕권이 졸라 세다. 하대는 왕권 졸라 약하다. 그래서 중대 뉴스페이퍼 킹 때 김흠돌의 난 진압했죠. 그리고 비서실이었던 집사부랑 장관이었던 시중의 힘이 세겠죠. 반대로 귀족들의 회의를 화백회의라 그러거든. 그 짱을 상대등이라 부르고. 그래서 비서실장이 장관의 짱보다, 아니 귀족의 짱보다 세겠죠. 그리고 육두품들 데려다 썼다 그랬죠. 귀족 누르려고 똘똘한 육두품 데려다 썼다 그랬잖아. 그래서 왕의 조언자 역할을 시켰어요. 그리고 요거 교정불교가 유행합니다. 요거 얘기해 줄게요. 우리 불교 있잖아. 최종 목적이 뭐야? 깨달음을 얻는 거거든. 근데 불교의 종파가 뒤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교종이 있고 선종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불교이고 깨달음을 얻는 게 목적이야. 근데 교종은 주로 경주 지역과 경주 지역에 유행했고 이건 한마디로 왕권 강화에 도움을 줬어. 근데 선종은 지방에서 유행합니다. 그래서 주로 지방 세력, 이제 호족이라 그러는데 지방의 권력자들한테 도움을 준 게 선종이야. 근데 유행한 곳은 이렇게 되고 이득을 본 사람은 이런 사람들인데 깨달음을 얻는 게 불교라고 그랬잖아. 근데 교종은 어떻게 깨달음을 얻냐면 공부를 통해서. 불교책 공부하다가 갑자기 깨달음 얻는 거야. 근데 선종은 어떻게 깨달음 얻냐면 참선, 교회를 치면 기도하다가 이렇게 해서 깨달음 얻는 건 똑같아. 그래서 교종은 공부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어. 이게 교종이야. 선종은 참선하다가 갑자기 문득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구별해 줘야 돼. 교족은 공부하다가 선종은 참선하다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중대는 왕권 강하죠. 그래서 경조 중심으로 교종이 유행했던 게 중대의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연구하고 교리하고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경조 중심으로.
이해됩니까? 그리고 귀족한테 유리한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 지급했다라고 얘기해줬죠. 그리고 신문왕 뉴스페이퍼 킹 때 아빠가 용에 대해서 필 하나 줬죠. 그 이름이 만파식적. 만파식적 일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와 있고 불면은 맞는 필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곁담 축축한데 맞는 필을 푸르르 불면 여기에 건조도에 향수가 나온다는 거. 하대 분위기가 다르죠. 왕권 약화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치열하게 왕위전 탈전. 오케이? 그리고 수많은 난이 이때 일어난다고 그랬죠?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또 원종 애노의 난, 적고족의 난. 난하면 다 하대야. 유일하게 딱 하나만 언제? 중대. 무슨? 김흠돌의 난. 요거만 기억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하대. 시끄러운 시대야. 그리고 귀족들이 더 센 시기. 육두풍 이제 왕따 당하는 시기. 능력은 있지만 왕따 당했어. 아무도 관심 안 가져줘. 신라가 좋겠어? 이런 씨발 족같은 신라 해가지고 신라의 반대 성향이 강해집니다. 이 똘똘이들이 신라를 적으로 두기 시작해. 아까 똘똘한 신라 최치원 기억나잖아. 기억하라고 진성이 형한테 기어가 올렸더니 펄 꺼지세요 해가지고 보령이 왔던 천재 최치원. 신라의 적대적이야. 그리고 여기 교정이 유행했다라면은 선정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 그리고 이쪽이 경주 중심이라면 지방 중심. 근데 문제는 선정 스님들이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았나 봐. 여기 뭔가 스트레스 모여가지고 죽은 다음에 이 시신을 태웠더니 석가모니도 아닌데 구슬이 나와. 이런 거 뭐라 그랬죠? 사리가 나와.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는 걸 우리 뭐라 배웠죠? 탑. 그 부처는 아니지만 스님들도 사리가 나오니까 뭐가 될 거냐? 그걸 뭐라 부르냐면 승탑이라 부릅니다. 탑은 탑인데 승탑, 스님 승자야. 스님탑. 그래서 승리로 사리를 보신 승탑이 유행하기 시작해. 이런 거요. 탑을 우리가 알고 있는 탑이랑 약간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탑은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부처님의 사리고 이건 스님의 사리. 이거 나오면은 중대하대. 하대. 이해되죠? 그리고 노급이 다시 부활했어. 그리고 지금 보니까 수도가 경주잖아. 왕권 약하죠. 그럼 지방에 실력자들 등장하겠죠. 이게 약하면 상대적으로 지방이 세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지방에서 스스로 성을 짓고 그 지역을 장악한 실력자들이 등장합니다. 얘네들이 누구라 부르냐면 호족이라 불러요. 지방의 권력자들. 왜? 수도는 개판이거든. 왕도 맨날 죽고 하니까 힘이 없어. 그러니까 지방에서 실력자들이 등장하는데 호족이라 불러요. 스스로 성을 쌓고 스스로를 성의 주인, 성주라고 불러. 아니면 장군이라고 부르죠. 대표적인 애들이 궁예 들어봤나요? 엄마니 만마니 견훤, 왕건. 왕건도 호족이야. 이런 애들이 이때 등장합니다. 왜? 경주가 통제가 안 되니까 지방의 실력자들이 등장해. 호족. 근데 자기가 여기 뭐 보령 지역의 호족이야. 그럼 보령이 경주는 쓰레기 땅이고 우리 보령이 왕이 탄생할 아주 좋은 명당이야. 이런 게 있으면 좋잖아. 그게 명당을 따지는 풍수지리설인데 풍수지리설이 이때 유행하게 돼. 왜? 지방의 호족들의 권력의 명분이 되거든. 난 보령 지역인데 보령이 명당 자리래. 내가 왕이 될 팔자야 해가지고 그래서 지방 중에서 강조하는 풍수지리가 이때 유행하게 됩니다. 이해되죠? 농민반란 안 하게 했었고. 그래서 아까 이런 호족들이 등장하더라 했잖아. 얘네들이 아예 나라를 세워버리네. 이것이 삼국은 삼국인데 뒤후자 써서 후삼국이다. 그래서 후백제, 옛날 백제 땅에 견훤이라는 애가 등장하고, 후고구려, 옛날 고구려 땅에 궁예라는 애가 등장하고. 근데 나중에 궁예가 포갑정치하니까 얘를 몰아내고 누가 왕이 돼? 왕건이 왕이 되고,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어떤 나라를 세워요? 고려를 세우게 되죠. 이때 고려를 세울 때 왕건을 도와줬던 애들이 누구냐면 시바 하고 있는 육두품이 도와주죠. 이해되죠? 그리고 신라의 경순왕은 그래도 착해. 궁예가 아니지. 왕건이 너무 사람이 인품 좋으니까 사람들 막 따랐거든. 괜히 경순왕이 왕건한테 대들었다간 신라 사람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왕건한테 나라 갖다 바쳐. 피 흘리지 않고. 이게 후삼국이에요. 후삼국을 왕건이 통일했다. 그리고 고려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도 이해를 잘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선생님 너무 설명을 잘해서는? 자, 신라 말의 상황을 사례로 볼게요. 신라 말을 두 글자로. 신라 하대. 신라 하대 상황이에요. 요거만 봐도 알 수 있죠. 진성여왕. 신라 중대는 누구? Deus faithful king. 신라 하대 진성여왕. 보니까 뭐 창고가 텅텅 비었대. 도적 새끼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대. 도적 새끼들. 일단 도적들 나오면 무조건 신라 하대야. 뭐 너도 진성여왕이네. 붉은 바지 도적. 한자로 아까 어떻게 썼죠? 적고적의 난이었었죠. 적고적의 난. 이거 딱 봐도 진성여왕만 봐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료 딱 나오고 신라 중대는 하대냐? 하대라는 거죠. 요 시기의 상황을 옳지 않은 것은 만파식적 등장했다. 땡. 뉴스페이퍼 킹. 땡. 꿀할 수 있겠죠. 다 그런 문제예요. 자, 신라 말에 스님들의 사리를 모시는 승탑 유행한다고 아까 얘기해 줬어요. 신라 말에 무슨 종교가 유행했어요? 교종, 선종, 선종 스님의 탑이 승탑이고 선종에 유행한 절이 9개가 있었대. 전국적으로. 이게 선종 구산이라 불러요. 9개. 대표적인 게 보령의 성주사라는 절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보령 성주사가 유명한 이유는 교과서에 나온 사진이야. 신라 말에 여기 호족이 있었고 대표적인 선종 불교가 유행한 곳이 우리 보령 성주사라는 거지. 대단한 절인 거예요. 전국의 구등 안에들은. 그 농민 반란, 이거 원종 애노의 난이 있었고, 뭐 김원창의 난, 뭐 장보고의 난. 난 하면은 김홈들 난 빼놓고는 다 언제나 신라 하대라는 거. 그리고 후삼국이 펼쳐지죠. 신라의 경순왕 마지막 왕이 있고 후고구려의 궁예가 있었다가 나중에 왕관한테 빼앗기죠. 그리고 후백제에 세운 견훤이 있었다라는 거. 이 후삼국을 통일한 게 왕건이고 고려라는 거. 오케이? 자, 남북국 통치체제 볼게요. 우리 남북국이라는 거 배웠죠? 남쪽에 신라, 북쪽에 발해. 합쳐서 남북국. 발해는 배웠습니다. 당나라의 삼성육부 따라했고 이런 체제를 정비한 거. 오늘은 신라 배웠잖아요. 신라는 요걸 꼭 기억했어요. 구주오소경. 전국.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까지 했었을 때 팔도 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팔도. 도가 8개로 나눠져 있어. 여기는 충청도. 그중에 충청남도라고 부르죠. 근데 신라시대 때는 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팔도가 아니라 구주. 주가 9개라는 거지. 근데 오소경을 두었다는 게 특징이야. 오소경. 너가 알고 있는 소 뭐가 있니? 작을 소, 경. 수도경자야. 오소경. 5개의 조그만 수도를 또 줬다라는 거야. 제일 큰 수도는 뭐야? 경주. 경주가 원래 수도잖아. 경주를 금성이라 불렀어요. 근데 보다시피 통일신라에 구석탱이 있잖아. 수도라면 가운데 있어야 좋은데.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조그만 수도를 5개 더 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오소경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북원경이라고 있어요. 지금 원주, 중원경, 충주. 충주하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충주에 우리 배웠는데 한강을 장수왕이 차지하고 비석 세웠잖아. 충주 고구려비. 하지만 예전에 뭐라 불렀다? 중원 고구려비.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얘가 중원이야. 그때 중원경. 그래서 충주예요. 한반도 가운데 있잖아. 그래서 중원이라고 부르죠. 서원경. 청주에 가면은 서원대학교가 있어요. 이때도 서원이라 불렀어. 남원경, 남원. 여기 또 금강경. 그래서 큰 수도 하나에다가 작은 수도 1, 2, 3, 4, 5 오소경을 둔 거죠. 둔 목적은 수도가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도 발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균형 발전. 지방세로 또 견제하려고. 오소경은 지금으로 치면 뭐랑 비슷해? 수도 서울에 있고 지방의 큰 도시들. 광역시 도시들.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되죠? 자, 최종 정리 갈게요. 자, 신라 중대랑 하대로 구별해야 됩니다. 신라 중대는 통일 직후, 신라 하대는 신라 말기. 이때는 나라 통일한 직후이기 때문에 왕권이 졸라 세다. 개판인 시대 왕권 약하다. 자, 신라 중대에서는 필요 없어요. 신문학만 기억하세요. 김흠돌 장인 죽여버렸고 국학 통해서 왕권 강화했고 수많은 통치체도 정비했고 그중에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그리고 만파식적 육두품 데려다 썼고 집사부가 힘이 세다라는 거. 반대로 신라대는 개판 시대. 딴 거 필요 없어. 진성여왕만 기억하세요. 수많은 반란, 원종 애노의 난, 적고족의 난이 있었다라는 거. 초족의 난도 있었고 물론 다른 난들도 있었죠.
그래서 김흠돌 난 빼놓고는 모든 난은 신라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애가 최치원이 있었다라는 거. 얘는 육두품. 육두품은 똘똘이. 오케이? 옆에 걸 정리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중대, 왕권 강화, 김흠돌의 난, 집사보 세다, 육두품 진출, 교정불교 유행, 관료전지급 노구 폐지, 만파식적. 이 단어들 나오면 무조건 중대. 하대, 개판시대, 왕권 약화, 반란. 오케이? 그리고 육두품 왕따 당했다. 선정불교 유행했다. 풍수지리설 유행해서 지방의 호족들의 힘을 실어줬다. 농민들 반란 많았다. 후삼국이 등장했다. 견훤, 궁예, 경순왕 이런 새끼들을 호족이라 부르고 이 후삼국을 통일한 것이 왕건이고 고려시대로 이어진다. 사료로도 볼 수 있고 신라 하대의 상황들. 오케이? 선정불교로 관련된 거. 선정불교가 유행한 곳 9군데 농민 반란, 후삼국. 다 신라 하대라는 거. 자, 시문학 때 여기 보면은 구조오소경 정배했죠? 구조오소경이 신라 지방자들의 큰 특징이에요. 신라 수도 경주가 너무 구석탱이 있으니까 보완하기 위해서 5개 수도를 뒀죠? 그 이유 알아둬야 되죠. 잘 나옵니다. 오케이?